맛있는 간식에도 고개를 돌린다든지 혹시 활력이 좀 확 처진다든지 얘기 듣는 것만으로 좀 답답하거든요. 보호자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좀 찝찝하고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빨리 내원해 주시기를 좀 권장드리는 편이고요. 안녕하세요. 수원스카이 동물 메디컬 센터 영상학과 윤영로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병원에 오시기 전에 많이 고민하시는 질문들인데요. 이 증상이면 병원에 바로 가야 될까? 그냥 둬도 괜찮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두 분 원장님 모셨는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스카이 동물의료센터 내과 원장을 맡고 있는 고원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과를 맡고 있는 박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내과적으로 가장 흔한 증상들이죠. 소화기 증상들, 구토나 설사, 식욕부진 같은 거 이런 얘기들을 좀 다뤄볼 건데 같은 증상이더라도 나이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너무 어린 아이들은 이제 안 먹으면 그 자체로도 저혈당 쇼크가 금방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내원해 주시기를 좀 권장드리는 편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접종이 덜 된 아이들은 전염병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게 맞아요. 되고 뭐 한두 살부터 대여섯 살 정도까지 아이들은 비교적 좀 건강하다라고 생각할 나이다 보니까 그 나이대 아이들은 한두 번쯤 구토를 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활력이 좀 확 처진다든지 맛있는 간식에도 고개를 돌린다든지 증상이 너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든지 하면 오시기를 좀 권유를 드리는 편이에요. 식욕이 항상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컨디션 나쁜 거에 어떤 지표가 되기도 하고 나이가 좀 많은 친구들은 좀 다를까요? 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사실 구토 설사를 했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보호자분들도 많이 아시는데 좀 기름진 걸 먹었을 때 특히 췌장염이라든지 아니면 꼭 소화기 쪽 질환이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콩팥수치가 올라가면 아이들이 점점 밥을 안 먹다가 이제 토하고 내원하셔서 봤을 때 보통 위장염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검사했을 때는 다른 곳이 안 좋은 경우들도 맞아요. 종종 건강했던 친구들은 또 건강검진을 잘 안 챙겨보면 맞아요. 기저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나이가 좀 많은 친구가 상태가 좀 좋지 않아 보인다. 그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검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박 원장님 수술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소화기 증상보다는 특징적인 그쵸. 게 있을 것 같은데. 내과적으로는 뭐 해결되지 않는 만성적인 뭐 구토 이래서 초음파를 봤더니 뭐 종양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외과로 넘어오는 이제 소화기 환자들은 수술을 해야 될 때 좀 복잡한 경우들이 좀 많은 경우들이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결국 식욕인 것 같아요. 그쵸. 네, 항상 중요한 건 식욕. 맞아요. 네. 먹는지 안 먹는지 아니면은 증상이 너무 반복적이진 않은지 네.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메인일 것 같습니다. 먹긴 먹는데 먹을 때마다 다 토하고 이런 병원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구토나 설사가 있을 때 보호자분 입장에서 병원을 갈지 말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뭔가 키가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식욕이 있는지 활력이 좋은지 그 두 가지가 메인일 것 같아요. 물론 뭐 때에 따라서 하루 정도는 가벼운 일에도 밥을 안 먹을 수는 있는데 하루 이상 밥을 안 먹는다거나 특히 노령의 아이들은 갑자기 한번 토하더니 기력이 너무 확 처진다든지 하면은 좀 지체 없이 오시기를 여기 추천을 이제 결국 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는 활력, 컨디션. 우리가 이제 소화기 증상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좀 주제를 바꿔서 박 원장님은 이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위주로 진료를 많이 보시니까 다리를 잘 못 쓰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다리를 좀 못 쓰는 아이들이 좀 어떤 경우 있을까요? 일단은 다리를 못 쓴다고 내원했을 때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다리를 이제 아파서 잘 못 쓰는 쩔뚝거림, 파행이라고 하는 것들, 들고 다니는 것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밖에는 이제 마비나 보행실조, 신경계 쪽에 문제가 생겨서 다리를 끌고 다니는 형태. 드는 거랑은 좀 엄연하게 다르고 보통은 이제 통증이 있냐 없냐 이게 좀 메인이긴 하거든요. 네, 구분할 수 저는 있어요. MRI 촬영을 주로 하다 보니까 신경계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제 마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파행이었던 경우도 좀 많고 보호자분들께서 전화 문의는 마비라고 전화해 주셨는데 파행인 경우도 많고 또 파행이라고 전화해 주셨는데 마비인 경우도 많고 이거는 보호자분들이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인 것 같은데 보호자분들 판단하기 좋은 기준이 있을까요?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아기가 걸어 다닐 때 다리를 드는지 내리는지를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경증의 파행을 보고 싶다 하면은 관절들을 만져보면서 아파하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초기의 신경 증상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발등을 이렇게 땅에 뒤집어봐서 뒤집어 보는 거. 다시 돌아오는지 이런 것들은 집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반사라서 그런 것들은 보면 좋을 것 맞아.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산책 중에 갑자기 다리를 잘 못 쓴다, 안 딛는다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쵸. 보시면 어떤 경우일까요?
애기들 입장에서도 뭔가 좀 느껴보지 못한 자극, 예를 들면 뭐 풀씨가 박혔다든지 벌레에 쏘였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쩔뚝거리거나 이 다리를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가끔 이제 심리적인 걸로 약간 엄살을 피우는 아이들도 가끔 그렇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꽤 흔한 편이라 뭔가 좀 다리 불편하다 싶으면 발바닥을 먼저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기서 해결되는 경우도 꽤 많으니까. 하루 정도는 좀 보다 보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들도 있다. 근데 너무 심하면 그쵸. 당연히 내원해서 체크해보는 게 네. 여러모로 좀 안전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평상시에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소화기 증상이나 파행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뤄봤는데요. 두 분 마지막으로 보호자분들께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소화기에서는 뭐 설사는 둘째치고 특히 식욕부진 구토는 너무 다양한 데서 오는 거다 보니까 혹시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이 컨디션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꼭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증상이 좀 사소해 보이더라도 보호자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좀 찝찝하고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라도 와서 상담받고 하시는 거를 좀 더 권장드리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보호자님도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하고 이야기를 듣는 저희도 것도. 이제 보호자분들께 설명해드리면서 보고 판단하는 게 사실 그쵸. 제일 정확하니까. 네, 그게 제일 정확하니까. 얘기 듣는 것만으로 좀 답답하거든요. 이렇게 검사를 많이 안 하더라도 그죠? 네. 내원해서 체크해보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진료실 안에서는 보호자분들께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 내용들, 평상시에 진료 외적으로 좀 드리고 싶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앞으로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두 분도 앞으로 많은 내용들, 좋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